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보고 싶다 청문회.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단어입니다. 청문회를 열어서 제대로 검증해보자는 요구는 큰데 국회 상황은 답답합니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9월 2일, 3일 이틀 청문회도 무산될 분위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부딪힌 듯합니다만 안을 들여다보면 다른 계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 관련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야당 입장 먼저 들어보죠. 국회 법사위 소속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민주당 요구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 1분 만에 바로 끝이 났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불참했다고 해요. 이유가 있습니까? 어제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안건에 대해서 안건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예. 이 안건 조정 신청을 하면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30일간 논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증인 채택을 막겠다라는 취지로 민주당이 어제 그러한 절차를 진행을 했고요. 예. 결국은 이 청문회 불발의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이제 이르렀던 거죠. 이제 민주당이 그거를 오늘 아침에 만회하고자 갑자기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로만 법사위 소집 요청을 했고 결국은 형식적인 어떤 그 법사위가 개최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1분 만에 열렸다가 산회가 된 형국이 됐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은 지금 증인 채택 여부에 조국 후보자 가족을 빼면은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지금 가족까지 부르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그 가족 여부, 그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 지금 가장 큰 대립을 하고 있고, 예. 어제, 법사위의, 여상규 위원장께서 증인 채택에 대해서 그러면 표결이라도 하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예.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표결을 하게 되면 자칫, 가족까지 증인 채택될 수 있는 걸 우려해가지고 어제 그 안건 조정을 신청한 것이었거든요. 예. 예,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 불발의 책임이 민주당에 가고 또 그것을 다시 한국당에 떠넘기려고 오늘 법사위를 소집하게 되고 서로 이런 그 증인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정치적인 공방을 통해서 남 탓을 하는 지금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가족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바른미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제 바른미래당에서는 법사위원으로 오신환 의원님과 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예. 네, 저희 둘이 또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예. 오신환 의원은 가족들이라도 꼭 가족들을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신데 저는 또 가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가족을 부른다 한들 가족들이 증언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 굳이 부를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아무튼 인사청문회가 개최하려면 지금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둘의 입장이 결정만 된다면 다 따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가족 증인에 대한 채택 여부가 여야 합의로 결론이 내야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론이 나야만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바른미래당도 두 분이 각각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예. 근데 민주당이 가족 증인 채택을 수용할 일은 없을 것처럼 지금 보이고요. 네. 또 한국당이 주장하는 10일 날로 연기를 하자. 네. 이것도 민주당이 받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청문회가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상황을 보건대 두 당 모두 내심 청문회가 안 열리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아하. 대신 그 청문회가 열리지 않게 됐을 때에 그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려고 예. 지금 남 탓을 하려는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서 서로 정치적 공방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인사청문회가 이제 2일, 3일 합의됐지만은 가족 증인이 채택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예. 최소한 그 소환 통지를 하는데 5일이 걸립니다. 예. 그러면은 합의된 2일, 3일은 불가능한 거죠. 예. 그러면은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겠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늦게라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또 청와대에서는
법정 시한을 반드시 지켜달라는 또 그런 요구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거 날짜 못 지키니까 못 하겠다라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인사청문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뭐 잘한 건 아니지만 법정 시한을 못 지킨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늦어진다고 해서 그 임명이 어떤 법률적인 하자가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진짜 민주당도 한국당도 인사청문회를 하고 싶다면 전 늦게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 늦게라도 가능하다 그 주장에 대해서 지금 뭐 나경원 원내대표 주장은 12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날짜를 자꾸 미루는 것은 결국은 추석 때 이 문제를 그 추석 밥상, 추석 민심에 올리겠다 이런 정치적 의도로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충분히 충분한 해석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당연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너무 국민적인 그 분노가 크기 때문에 뭐 최대한 정치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한국당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청문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또 임명을 강행했다고 또 정치적 공세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뭐 그런 어떤 판단을 가지고 한국당이 지금 가족 증인 채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계속 정쟁을 하고 있다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검찰 수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압수수색이었었거든요. 예. 그 청문회를 앞두고 압수수색이 벌어졌었는데 예. 이러다 보니까는 여권에서는 상당히 좀 반발하는 그런 상황이고 검찰은 검찰대로 여권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모습이던데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예. 일단 이 인사청문회를 굳이 앞두고 압수수색을 했어야 되냐,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해도 괜찮지 않았겠냐. 예. 왜냐하면 통상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 중에 이런 의혹이 나오면은 고발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 검찰이 한 번도 그걸 인사청문회 전에 그 고발에 대한 것을 수용해서 수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래서 오히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수사를 들어가면 이 수사를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야 될 사람이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걸 맹탕청문회를 만들려고 검찰이 도와주는 것 아니냐. 예. 이런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조국 후보자를 겨냥해서 정말 정치적으로 검찰이 조국 후보자를 압박하는 수사였는지 아니면 청문회를 맹탕으로 만들려고 하는 수사였는지 이거는 결국 검찰의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봐야만이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도 아직 의도 파악 안 된 겁니까? 예,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순전히 개인적으로 그냥 예. 뭐 이제 상상력을 가지고서 평가를 한다면 예. 저는 검찰이 조국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검찰 내에 이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조국 후보자를 좀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이 나선 건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상상을 해보는데요. 예. 말씀대로 아까 전에 이제 수사 결과를 봐야 예. 판단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의원님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뭐 청와대나 법무부에 전혀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했고, 예. 그런데 기자들을 대동했단 말이죠. 그리고 특정 언론사의 피의 사실을 또 공표했고, 이런 점으로 봤을 때는 검찰 개혁을 조금 뭐 방해한다든가 뭐 이런 속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패스트트랙 고발 수사 관련해서요.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단 한 분도 이 경찰 출석에 나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뭐 한국당 의원님들이 경찰 그 소환에 응해야 되는데 진짜 그런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제가 그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이제 감금을 당하는 그런 또 좀 고초를 당했는데 예. 저를 이제 그 감금했던 의원님들이 지금 다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속히 이런 분들이 법을 지키고 경찰 소환에 응해서 수사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관련해서 또 시중에 도는 말은
검찰이 조국 후보자에게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 패스트트랙 고발 수사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대대적으로 또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추측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검찰이 그 정치권과 정권을 완전히 이제 손아귀에 쥐고 흔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검찰 공화국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우려들인데요. 뭐 그 부분은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들어서면서 보다 정치나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공정을 가가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그 말을 신뢰를 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검찰이 뭐 그 정치 분야건 경제 분야건 위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뭐든지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일단 믿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소속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국회 법사위 소속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 연결합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 앞에서 최이배 의원이랑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야가 합의했던 2일, 3일 청문회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주말 사이에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청문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합의를 위해서 계속 노력할 거고요. 그래서 2일날 국회 그 법사위를 좀 열어달라 이렇게 또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예. 그 자유한국당에서 계속해서 조국 후보자의 가족들도 청문회에 불러야 된다 증인으로 계속해서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국 후보자의 가족 그리고 뭐 한두 명도 아니고 가족들 꽤 많은 숫자가 증인으로 채택돼서 나오지 않고서는 청문회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가족들을 이렇게 이제 많이 불러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인권 침해의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고 또 실효성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르면은 가족들의 경우에는 아예 증언 자체를 거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어렵게 합의해서 불러봤자 뭐 진상규명이나 이런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선택일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기본은 사실 청문회의 기본은 이제 후보자에게 입장을 듣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후보자에게 입장을 듣는 기존의 관례대로 좀 청문회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입장으로 좀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뭐 조국 청문회지 조국 가족 청문회는 아니니까요.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자유한국당에서 계속해서 요구를 했을 경우에 민주당이 그거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무산 수순으로 가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좀 답답한데요. 예. 청문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은 후보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후보자의 정책적 능력을 검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자꾸 증인으로 부르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자유한국당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자유한국당에서도 이제 기존에 진행됐었던 여러 청문회를 해봤던 당이기 때문에 가족들을 부른다는 게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극적으로 좀 합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청문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네. 민주당으로서는 받기 어려운 카드 같은데요. 예, 12일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9월 2일이 그 처음에 법정 기한인데 그 뒤에 이제 법상으로는 10일 내의 기간을 더 부여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9월 12일 청문회를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법을 자세히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9월 2일 다음에 며칠간의 이제 여유가 생길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할 때 기간을 어느 정도 두느냐에 달린 문제고 정확히 이제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처음 인사청문회 요청이 왔을 때부터 15일 내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되는 게 기본적인 그 법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12일 날 청문회를 한다. 이것은 법하고도 맞지 않는 그런 주장입니다. 예. 예. 12일은 지금 청와대에서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으니까 민주당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처음에 자유한국당이 청문회 보이콧 이야기를 했을 때 민주당에서 네. 그러면은 국민청문회 같은 것을 시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자단을 모아서. 네. 만일 무산이 되면 2인 3일 청문회가 네. 국민청문회 이쪽으로 좀 가는 겁니까? 아니면 기자간담회라든가? 네, 뭐 이름이 어찌 됐든 제 생각에 지금 그 조국 후보자를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언론 보도 또는 굉장히 많은 야당의 주장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생겼던 여러 가지 국민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하고 소명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름을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런 어떤 소명 절차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관해서 진짜 격앙된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검찰의 압수수색, 민주당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아까 이제 저도 잠깐 최이배 의원하고 인터뷰하시는 거 들었는데 굉장히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예. 전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전격적으로 폭넓게 이루어졌죠. 그렇지만 그거 자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뭐라고 딱 단정하기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후에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좀 보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며칠 전에 있었던 것처럼 수사 과정이 언론에 리크되는 것은 재발되면 안 됩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지금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게 돼버려요. 예. 저는 이런 상황은 검찰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사가 진행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이것을 정치적으로 접하는 또는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수사 과정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다든지 하는 그 불법적 행위들은 재발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열리든 열리지 않든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후에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을 하게 되면 네.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법무부 장관을 자신의 직속 상관인 법무부 장관을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되면 법무부 장관의 리더십 자체가 흔들리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뭐 혐의가 있고 또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수사는 가능합니다. 예. 가능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이 오히려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이 시도하려는 여러 가지 검찰 개혁에 저항한다는 의미로 만약에 수사가 되면 안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 과정이 굉장히 공정해야 될 거고 반대로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또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자기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수사가 진행된다면 뭐 법리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 없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최이배 의원하고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그 여권 실세라고 하는 조국 후보자를 치고 그리고 나서 패스트트랙 고발 수사 관련해서 다시 야당을 크게 한번 치고 이렇게 되면 과거 검찰 공화국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까지 지금 시중에 나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제 패스트트랙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예. 지금 검찰이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수사를 지금 그 영등포 경찰서로 내려보낸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영등포 경찰서에서 지금 1차 수사를 하고 있고요. 또 패스트트랙 관련된 수사는 너무나 이제 간단한 구성 요건을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느냐 마느냐를 판단하는 수사예요. 예. 그러니까 회의에 방해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했는지 그걸 따지는 굉장히 간단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패스트트랙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야당을 탄압하겠다, 또 야당을 옥죄하겠다 이런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자꾸 이게 뭐 정치적인 탄압이다, 정치적으로 수사가 이용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수사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전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오늘 박용진 의원이 방송을 통해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서 오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발언을 해서 박용진 의원이 그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발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거 보고 지금 굉장히 또 화가 나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유시민 전 장관님 그 말씀하신 내용을 다 들었는데 예. 뭐 민주당원이라서 뭔가 비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제 개인 자격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그 부분이 있는데 이제 또 박용진 의원님은 또 거기에 또 민주당원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오히려 비판을 하는 부분인데 예. 하여튼 뭐 유시민 전 이사장님은 민주당원이다.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닌데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실 수 있는 거죠. 하실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또 박용진 의원님이 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근데 어쨌든 그 이번 좀 논란과 관련해서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금 나눠져서 좀 분쟁, 논쟁 뭐 또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제 조국 후보자와 관련돼서는 당은 통일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통일된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좀 밝혀주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뭐 아마 박용진 의원조차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원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고려해 주시고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